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새벽 치러진 2016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4강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카타르를 3대1로 눌렀습니다. 이로써 8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8회 연속 올림픽 출전은 세계 최초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잠시나마 우리 국민들의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역구가 사라진 상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바로 그런 불미스러운 기록인데요. 이것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중에서는 세계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기록을 수립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은 오늘도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적응하려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적응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 적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말이 많은 차를 선택할 것인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SM3 디젤 탄생. 유럽에서 검증된 디젤 엔진, 세계적 명성의 독일 게트락 듀얼 클러치 변속기, 복합 연비 17.7km의 뛰어난 연비와 강력한 토크까지. 유럽이 사랑한 디젤 SM3 DCI.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방금 네. 근데요, 이거 참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말이에요, 미리 사전에 이 대본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랑 이렇게 똑같이 처음에 이걸 뽑습니까, 이거? 짜고 한 것처럼. 아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8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예. 네, 사실 오랜만에 듣는 쾌거이죠. 예.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시 30분 이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게임 아니었습니까? 예. 네, 우리나라 그 올림픽 축구 대표팀 사실 그 약체 가운데 최대 약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정말 그 좋은 성적을 올렸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타르를 이제 그 3대1로 꺾고 이 결승에 올라서 오는 30일이죠. 일본과 이제 그 결승에서 맞게 되는데요. 예.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회 그 3위까지 주어지는 리우 올림픽 출전권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 이는 세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예. 하죠. 네, 우리 대표팀 우선 뭐 신태용 감독의 그 용병수라도 이번에 그 뛰어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대회 들어서 처음으로 3백이라고 하는 좀 파격적인 진영을 선보이기도 했죠. 네, 후반 3분 유승우 선수가 이제 그 선제골을 넣고 후반 34분에 그 동점골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점 승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후반 44분 1분을 남겨놓고 이 권창훈 선수가 한 골을 넣고 그리고 추가 시간인 후반 50분에 이 문창진 선수가 이제 그 쐐기골을 박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야, 진짜 이 스포츠만큼이나 우리가 좀 가끔씩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을 최소한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스포츠는 무엇보다도 참 이 공정한 경쟁. 룰이 분명하죠. 그렇죠. 네. 운동, 스포츠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백 선생님. 네, 스포츠 정신을 좋아합니다. 아, 정신을요? 예. 스포츠는 안 좋아하시고. 스포츠도 좋아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어제 중국을 방문해서 북핵 실험에 대한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중국이 지금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고 그러네요. 네, 일종의 기싸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어쨌든 미중 간의 협의 좀 쉽지 않을 것 같죠. 이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그 정례 브리핑에서 이 최근 미국 관리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그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좀 많이 내놓고 있다. 예. 이런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중 많은 발언들은 도리에 어긋나고 건설적이지도 않다. 멋대로 좀 말하지 말라. 예. 이렇게 좀 직설 화법으로 좀 쏘아붙였다고 하죠. 예. 이 화충잉 대변인은 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그 평화 안정을 위해서 그 꾸준히 노력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 중국 책임론을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 한반도의 비핵화, 중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유관 국가들이 마음을 모아서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될 사안이라며 우리는 관련 국가가 늘상 다른 나라의 그 무책임하게 제멋대로 말하고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미국 책임론을 이제 거론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세계 기록 앞서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들 올림픽 8회 연속 출전 이거 얘기했는데 또 다른 기록도 얘기해야죠. 이 선거구 획정 문제 이런 문제요. 여야 협상 대표팀이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도 못했다 그러죠. 이 기록은 계속 갱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쟁점 법안 처리 또 1호를 넘길 것 같은데요. 예. 서로 만나기 전에 그 서면으로 그 쟁점 법안 등에 대해서 좀 의견을 이제 주고받았는데 서로 이견을 좁힐 게 없다. 고 이제 판단을 해서인지 예.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파견법 문제가 가장 그 첨예한 쟁점이죠. 이 국회법 개정안 문제도 그 여야 입장이 크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1월 중구 쟁점 법안 처리 또 그 선거구 획정 상당히 좀 불투명해졌죠.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그 정책위 의장은 어제 그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되 석패율제 도입에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좀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이제 사퇴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사퇴를 하게 되죠. 중앙위원회에서 그 대표직을 이제 사퇴하고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그 정권을 이제 넘길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 즉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제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문재인 대표 어제 그 비서실 그 당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당의 분위기가 그 정상화되고 이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퇴임하게 되죠. 다행스럽고 좀 보람도 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제 내 임무는 쉬는 것이다. 이러면서 좀 홀가분하다는 이런 심정과 함께 당분간 좀 휴식을 취하겠다. 이런 뜻을 좀 밝혔다고 하죠. 예. 이 당분간은 경남 양산 자택으로 내려가서 이 설까지 휴식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수고하셨는데 이게 기자회견 할 때 딱 기자회견을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뭐 할 때 이걸 내려놓든지 이러면 좀 더 충격적이고 이게 이슈가 많이 될 텐데 이게 그만둔다 그러다가 그만두니까 조금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오래전부터 좀 예고되어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말이에요. 전북도당하고 부산시당 창당대회를 가졌는데 근데 이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 창당 과정 참 멀고도 험한 길 같죠. 예. 이 부산시당 그 창당준비위원회 그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이 안 의원의 그 측근 인사로 분류됐던 이 김현옥 ABC 성형외과 원장을 이제 부산시 당위원장으로 그 합의 추대하려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일부 참석자들이 그 경성대 김병원 교수를 그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해야 된다면서 이 합의 추대에 거세게 좀 반발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욕설 그리고 그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죠. 예. 이에 따라서 그 대회 진행이 한때 그 중단되는 이제 그 소동을 빚기도 했는데 결국 김현옥 원장과 김병원 교수를 그 공동 시당위원장으로 이 선출하면서 사퇴를 수습을 했다고 하네요. 예. 이 시당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모양이죠. 네, 아무래도 이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직결되는 자리다 이렇게 참. 보여지는 모양이죠. 예. 참 몰랐어요, 저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새누리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요새 임명된 분이 계시죠. 바로 안대희 신임 최고위원인데요. 첫 일성으로 지난 대선 캠프 동지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역시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연 이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현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안대희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1일 날 임명이 되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로 최고위원 7일차인데 최고위원 회의 들어가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정치 오래 한 사람도 여기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저는 캠프에서 그런 종류 회의 들어가 보니까 별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 예전에 그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비대위는 안 했고요.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정치쇄신 특별위원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한테 이제 좀 그 서글프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죠? 근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안대희 최고위원한테 대답을 한 것이 뭐냐면,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정치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가지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정당의 선택은 그 이념이나 가치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정당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당적을 옮기는 모습이 마치 뭐 자리 때문에 옮기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서글픈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이 뭐 그냥 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국민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새누리당이나 상대당이나 똑같은 모양이다. 큰 역할을 하던 분들이 여기 가도 되고 저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정치에 대해서 그런 회의를 가지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셔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정치하죠. 왜냐하면 옛날 정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른 정치는 항상 올바른 원칙 가지고 가는 원칙이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아니냐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예. 근데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 아는 현실이란 건 결국 과거 정치적인 그런 현실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자리 보고 옮기고 하는 건 과거 아닙니까? 이제는 가치 보고, 인연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미래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어쨌든 그 안대희 최고위원이 이제 임명할 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최경환 의원의 견제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옛날부터 뭐 부산 그 지역구 선택에서 서울 올릴 때까지 당에 따른다 했습니다. 예. 누가 지명을 했거나 최고위의 의결로 저를 임명한다 해서 아이고 그러면 할 수 없네요 하고 올라온 것이 돌아간 것일 뿐입니다. 그 당론회의에서 따르고 근데 그 견제용이다 아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제를 정말 위해서. 저는 그분이 뭐 그런 걸로 견제받을 분도 아니고 그 부총리까지 하신 분이 꼭 뭐 지금 그걸 하시려고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 친박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여쭤본 거고요. 예, 저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선거 어떻게 이번에 처음 치르시는데 어떻게 좀 잘 열심히는 물론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예, 뭐 정치에 대한 참 불신이 많아가지고요. 예. 지금 예를 들면 국회가 뭐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건 사실 아닙니까? 정치에 대한 정치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거는? 예, 시중에 만난 분들이 모두 그럽니다. 19대 국회는 뭐 하는 일이 뭔지 예. 모르겠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국회에 뭐 하려고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굉장히 그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바뀌어져야겠죠. 근데 강승규 전 의원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그 경쟁이고요.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누가 그거 간다고 반발하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공정하게 경선해서 뭐 이긴 사람이 또 후보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최고위원까지 되셨으니까 더욱더 불공정하다. 상대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최고위원하고 그거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냥 최고위원은 당의 총선 승리나 당의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한 거죠. 예. 그거는 이상한 말씀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안대희 최고위원께서는 영입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세요? 그 당에? 글쎄요, 당이 판단할 일 알겠습니까? 서울로 영입된 게 맞겠죠? 서울로 영입이 됐다.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인재 등용이냐, 아니, 인재 영입이냐, 인재 등용이냐, 이런 얘기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두 말씀드렸죠. 무슨 관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모든 것은 당이 정하겠습니다. 당원이나 당의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당에 따르면 되는 거죠. 근데 선거에서 인재 영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는 보십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필요하다. 공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당의 현재 위치를 보면은 예. 정당에서 처음부터 인재를 양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 문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꼭뭐 고위 배수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각 사회 분야에 벤처 기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노동 운동을 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정당에 들어와서 그 분야에 쌓아왔던 그 지식이나 이런 것을 듣고 국정에 반영한다면 크나큰 정당의 발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안대희 최고위원께서는 대법관 출신이시니까 제가 법적인 측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 국회 선진화법 이 문제하고요. 지금 노동관계법, 경제활성화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리고 선거구 획정하고 연계되는 거요. 글쎄요, 제가 뭐 쉽게 이야기할 건 못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선거구 획정이라는 것하고 노동관계법 이런 것들은 성격이 전혀 다른 법인데 정치권에서 자꾸 이걸 맞바꾸려고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사실 좀 그 일반 국민은 이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이겠죠. 그것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다. 문제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국회 선진화법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선진화법이 뭐 그 당시는 또 필요성이 있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모든 법이 이제 문제가 드러나면은 바꾸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보완을 하거나. 근데 예.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안이라든지 노동개혁법안 모두가 꼼짝을 못하게끔 딱 해놓은 거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탈출구를 마련한 보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탈출구라는 것은 근데 이게 타협이나 협상만 잘 되면 국회 선진화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잘 굴러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을 예를 들자면은 예. 예를 들면 지금 뭐라 그럴까 뭐 영어로 패스트 트랙이라고 그러죠. 신속 처리제도. 예. 그런 거를 해놨겠지만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직권 상정 요건도 너무 엄격해가지고 예, 예를 천재지변. 들면 선거구 획정은 된다 경제에 꼭 필요한 부분 안 된다 이런 식의 해석도 좀 나오는 게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 요건도 완화하고 직권 상정 그에 관한 직권 상정도 좀 완화시켜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죠. 해결책이 역시 꽉 쟁겨가 있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그 선진화법의 그런 규정 때문에 정당들이 전부 말하자면 연계시킨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걸 논의하는 것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원외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고위원이시니까 새누리당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많죠. 그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안대희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변화가 필요하기 전에 변하라.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공룡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의 말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을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잭 웰치의 원동력은 의외로 스포츠였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꼭 운동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는데요. 오랫동안 책상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U+ 비즈 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가수 이혜란입니다. YTN 라디오 들으시면 빠른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전 7시 신율의 출발의 새 아침을 들으시면 수백 가지 시사 정보 꽉 잡으실 수 있고요. 오후 3시와 4시 YTN 생생경제 굿모닝 굿라이프를 들으시면 100세까지 부자로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M 94.5 YTN 라디오는
재밌다고 전해라.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부터 들으시죠. 언제까지 말이 많은 차를 선택할 것인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SM3 디젤 탄생. 유럽에서 검증된 디젤 엔진, 세계적 명성의 독일 캐트락 듀얼 클러치 변속기, 복합 연비 17.7km의 뛰어난 연비와 강력한 토크까지. 유럽이 사랑한 디젤 SM3 DCI. 7시 36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도 포근한데 교통 상황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출근길 정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중입니다. 이전 창동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의정부 방면 녹천교에서 수락 지하차도 사이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구리 방면 난지 나들목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같이 가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야로 나들목을 지나 한강리그 구간도 서행입니다. 나라나 노들로 현충원 쪽으로 이동하는데 여의 2교부터 노량진 수산시장 한강 철교를 지나 흑석 초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국회대로는 목동교 위로 여의도 쪽이나 지금 양화대교 쪽 교통량이 많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 앞서도 뉴스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또 지도부의 권한 중에 일부죠. 지도부의 권한 중에 상당 부분은 김조인 위원장에도 가지만 또 하나는 인재 영입 부분은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동안 인재 영입에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았다, 이런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 영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그리고 인재 영입을 통한 당내 혁신의 모습은 어때야 할지 직접 인재 영입 위원장을 맡은 김상곤 위원장으로부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인재 영입 이거 이제 위원장 되셨는데,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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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상곤 위원장께서는 학자이신데, 김상곤 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인재는 어떤 그 모습입니까? 우리 당이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게 이제 민생복지정당이라서, 예. 무엇보다도 이제 첫째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복지정당을 함께 만들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국민의 삶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셋째로는 이제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저는 활력 있고 이제 젊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인재들을 저희들이 이제 모으고자 합니다. 예. 어떻게 그 위원회는 지금 조직이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되고, 며칠 그 인재영입 같이 하실 분들, 좋은 분들을 모셔서 어제 바로 이제 첫 번째 회의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더민주에서 이제 인재 영입하는 거 이렇게 쭉 평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삼성전자 상무하셨던 분인가요? 그죠? 예, 양양자 씨인가요? 예, 예. 그분은 아주 평가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더민주의 이미지를 바꿨다, 막 이런 평가가 나오다가 요새는 예. 다시 그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 원래 운동권인 인사가 또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는데, 이런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20명의 인재들이 영입됐는데요. 예. 대체로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 이제 한 두세 분 정도 따라서 실제로 이제 우리 당이 지향할 가치와 이제 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지향을 함께 녹여낼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중심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부의 이제 혹시 오해는 조금은 과장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이라고 봅니다. 예. 과장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운너권 인사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틀린 것이다,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인재들을 영입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재가 전문성. 가져야 될 기준, 자격 기준은 이제 저희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당의 정체성과 합치되는 그러한 인재, 그리고 이제 그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인재,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재,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영입하고자 하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삶을 키우고 함께 해오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서 인재로 영입하고자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정체성과 이제 실력을 저희들이 보아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실력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살면서 활동하면서 생활하면서 갈고 닦아온 그런 과정들이죠. 어쨌든 지금 좀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예. 김홍걸 씨 영입에 대해서요. 그런데, 김홍걸 씨 영입을 두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더민주에 대해서 이반되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호남의 민심을 좀 돌려보려는 노력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김홍걸 씨 영입으로 호남 민심이 좀 많이 호의적으로 변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으로는 딱 호남 민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이제 인재 영입이니까 그런 면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체성이라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정신의 계승이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동안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키우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있으셨다고 해서 영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하고 또 선이든 아니든 간에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국민의당이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정당이 다양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대상이라고 봐야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예. 지금 국민의당도 이제 인재 영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이제 이 전북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언한 전북 의원 9명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가 먹는 것인지 눈이 안 보이는 것인지 캄캄하다. 국회의원 금배지 달아줘야겠냐. 이러면서 심판론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 나름대로 정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방적인 규정이라든가 일방적인 비난성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비난성 비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죠? 근데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본인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이시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제 도매금으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한상진 위원장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호남 지역에서 이른바 현역 교체론 목소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이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교체론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영입된 인재들을 이 호남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당내에 없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호남 지역은 예전부터 교체 지수가 높은 지역이고 이번에도 따라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역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이제 많은 유권자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 당도 이번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이제 평가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의 결과로 하위 20%가 공천에서 이제 배제될 예정인데요. 예. 그러한 과정에서 철저하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현역 정치인들은 평가되고 이제 배제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인재 영입을 하실 때요. 당연히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 어떻게 출마시키는 것이 좋다. 왜냐면 문재인 대표도 김원거 씨 말고는 딴 사람 전부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출마 지역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인재 영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호남 지역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인재는 어떤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현실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또 아쉬움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완하고 또 새롭게 채워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된 모습을 이제 보이고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의 이제 인재 영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제 4.13 총선에서 국민과 이제 당원들이 바라는 그러한 인재를 찾아서 영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남 쪽에 이제 인재들이 상당수가 영입되어 있습니다. 영입 벌써 돼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영입. 물론 이제 그 일부는 돼 있죠. 삼성전자 계시던 분이나. 예.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여쭤보는 거였는데요. 아까 김상곤 위원장께서 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여기에 도덕성을 갖춘 사람, 삶의 현장에서 함께한 사람, 이거는 조금 그 사회 운동도 하시고 이런 분들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호남 쪽에서 운동 쪽에 계셨던 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특별히 지금 운동인이 아니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예. 본인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이제 시대 정신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이제 영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 다른 측면이 간단하게 주류 비주류, 친노 비노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느 정당이나 서구나 우리나 주류와 비주류라는 표현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예전에 이야기되었던 이제 친노 비노 이런 구분이나 그런 갈등은 현저하게 해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권주의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패권주의는 시절이 되면은 또는 때가 되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저하게 잠복하고 있다. 해소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복이 아니라 해소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